솔직히 말해서 요즘 옷 잘 입는 사람들의 옷장을 열어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가 한 벌씩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이 브랜드가 단순한 가성비 옷이 아니라 한국 패션의 기준을 바꾼 브랜드라는 겁니다. 오늘은 왜 지금 MZ들이 입문부터 올인까지 무신사 스탠다드를 고르는지, 그리고 이 베이직 브랜드가 어떻게 유니클로를 가장 크게 위협하는 국내 스파 브랜드 1위가 됐는지 지금부터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입니다. 오늘은 무신사 스탠다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아마 뭐 옷 입는 분들 무신사 스탠다드 모르는 사람 없겠죠. 뭐 스탠다드까지는 모르다 무신사 모르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의 옷장에 한 벌씩은 있을 무신사 스탠다드, 때로는 또 너무 다 비슷하게 옷을 입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비판 아닌 비판을 받는 무신사 스탠다드, 뭐 그 정도로 인기가 있다라는 건데요. 무신사 스탠다드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한국판 유니클로에 가까운 무신사가 만든 모던 베이직 스파 브랜드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무신사 스탠다드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전에 무신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무신사의 창업자 조만호 씨가 고등학생 때 프리첼, 다들 아시죠? 저도 했었는데, 프리첼의 커뮤니티 무진장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그 커뮤니티가 성장을 해서 수익 모델이 돼서 지금의 무신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진장의 무, 신발의 신, 사진에서 사에서 무신사가 된 건데요. 이후 무신사닷컴에서 2009년에 무신사 스토어를 열면서 본격적인 패션 플랫폼으로 성장을 한 게 무신사고요. 이 무신사를 통해서 조만호 씨는 한국 최대 패션 플랫폼의 창업자이자 글로벌 패션계를 이끄는 5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뭐 무신사는 지금 기업 가치가 유니콘이죠. 조 단위가 훨씬 넘으니까 엄청 대박 성공을 거둔, 부럽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이 무신사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이제 PB, 프라이빗 브랜드입니다. 2017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패션 플랫폼으로서 뭐 중개라든지 혹은 플랫폼 역할을 하다가 늘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자기의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 저도 사업하면서 비슷했던 경험들이 많거든요. 이제 저희 회사 공연기획사인데 공연기획을 막 하다가 자체 저희 매니지먼트를 또 해보고 싶고 가수를 만들어보고 싶다 해서 막 가수를 양성을 하기도 했었고 막 그랬던 경험처럼 조금 플랫폼이 되거나 그러면 다들 자기 브랜드를, 자체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신사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그게 또 대박 성공, 어떻게 보면 이제 연타석 홈런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무신사 스탠다드는 뭐 별도의 한 명의 디자이너가 만든 그런 브랜드다라고 보기보다는 무신사 회사 내부에서 만든, 즉 창립자를 그냥 무신사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뭐 크게 얘기하면 조만호라고 봐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무신사라는 회사에서 만든 이제 PB 브랜드고요. 무신사 스탠다드는 처음 만들어질 때 이러한 정체성을 표방했습니다. Best price for quality product. 합리적인 가격에 좋은 품질. 뭐 많은 의류 브랜드들이, 특히 스파 브랜드들이 표방하는 점이죠. 그런데 무신사 스탠다드는 이거를 그래도 잘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과도하게 휘둘리지 않는 타임리스한 미니멀한 베이직, 이걸 기본으로 해서 슬랙스나 블레이저, 기본 티셔츠처럼 로고가 없이 일상, 출근, 데이트 등 그냥 우리가 평범한 순간에 다 두루두루 입기 좋은 그런 기본템들을 중심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브랜드 철학은 영어 단어 3개로 좀 제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타임리스, 유행을 타지 않는, 그리고 accessible, 누구나 접근 가능한 가격대를 보여주죠. 뭐 반팔 티셔츠 같은 경우 10,000원이면 사고, 뭐 긴팔 티셔츠도 20,000원대면 사고, 뭐 벨트도 저 10,000원대였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를 해드렸던 뭐 패딩 같은 경우도 제가 잘 입고 다니는 그 푸퍼 쇼 패딩도 50,000원대에 구매를 했으니까 정말 퀄리티에 비하면은 괜찮은 가격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 물론 누군가는 그 퀄리티를 되게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눈높이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눈높이의 차이인 거고, 사실 제가 기본 스파 브랜드들 많이 입잖아요. 근데 무신사 스탠다드에 지금 입고 있는 이 하얀색 옷도 무신사 스탠다드의 레이어드 크루넥인데 여러 번 빨고 계속 빨아도 크게 해지지가 않아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포렘 있죠. 포렘의 그 3팩짜리 베이직 티셔츠를 구매를 했는데 그거는 진짜 한 번 빨고 밖에 못 입고 다녀요. 그냥 잠옷으로 입고 다니는데 무신사 스탠다드의 기본 티셔츠들 퀄리티, 맨투맨, 뭐 그 패딩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 일상 속의 퀄리티로는 정말 손색이 없다.
물론 누군가의 눈높이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저는 일반 사람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퀄리티는 괜찮다라고 봐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브랜드 네임 무신사 스탠다드 딱 봐도 아시겠죠? 무신사는 이제 모체인 무신사고요. 스탠다드는 표준, 기준이라는 뜻인 거잖아요. 누구나 기본으로 갖고 있어야 할 표준이 될, 기본이 될 옷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 네임에서부터 그렇죠. 또 다른 의미로는 패션에서의 기준을 정해준다라는 약간 포부가 가득 찬 그런 네임으로도 해석이 되고요. 로고는 사실 이게 로고 플레이를 대놓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아니다 보니까 그 이너라든지 혹은 뭐 이게 택 이런 데서나 좀 볼 수 있는데 타이포그래피죠. 아주 심플한 그 산세리프 소문자 타이포그래피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색상도 대부분 블랙이나 화이트의 모노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 겉에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브랜드가 추구하는 미니멀리즘 혹은 타임리스 이런 것들하고도 좀 잘 맞는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신사가 무신사 스탠다드를 만든 이유는 한 4가지 정도로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무신사 플랫폼 안에서의 어떤 기본템이 그렇게 막 많지가 않았다. 왜냐면 무신사 안에서 유니클로나 뭐 코스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템들, 좀 독특한 아이템들은 많은데 기본템이 없어서 그거를 자신들의 PB 상품으로 메꿔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이나 마진 등을 직접 컨트롤하려는 전략이 들어가 있지 않나, 좀 현실적인 이유인데요. PB 브랜드는 유통 마진을 확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이익이 확 올라갑니다. 판매가 잘 되면요. 그래서 회사에게는 안정적인 수익을 주면서도 소비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들을 팔 수 있기 때문에 윈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마트라든지 뭐 다양한 그런 유통업체에서도 PB 상품을 만드는 이유가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스파 브랜드로서의 어떤 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함도 있었습니다. 유니클로, 자라, H&M 이렇게 외국 하면 떠오르는 스파 브랜드들이 있는데 한국 하면은 뭐 탑10이라든지 혹은 뭐 스파오 이런 브랜드들 에이세컨즈 있긴 하지만 좀 약하잖아요. 외국 그런 브랜드들에 비해서. 그래서 한국형 스파 브랜드로서의 어떤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새 K가 엄청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아, 뭐 캐대언도 그렇고, 그래서 해외 확장과 어떤 글로벌 K 패션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무신사가 하기 위해서 결국 뭐 다 기업 가치를 올리기 위함인데요. K 패션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고자 하는 그 방향성의 중심에 바로 이 무신사 스탠다드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무신사 스탠다드의 시그니처는 뭐가 있냐? 뭐 사실 이게 뭐 PB다 보니까 어떤 한 명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의 그 정수가 녹아 있는 제품들은 없잖아요. 기본템들 대부분이 무신사 스탠다드가 잘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슬랙스, 저도 슬랙스가 그 세미 와이드 밴딩 슬랙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 되게 품질도 괜찮고 가격대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블레이저, 뭐 수트 셋업, 그러니까 가격 대비 퀄리티가 괜찮다. 그러니까 당연히 명품 블레이저나 명품 셋업하고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퀄리티면은 일상생활에 전혀 지장 없다. 특히 이제 영업을 하신다던가 혹은 매일 그 정장을 입어야 되시는 그런 그 직군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는 좀 필수템으로도 괜찮다라고 평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입고 있는 이런 기본 티셔츠들, 뭐 긴팔, 반팔 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가격 대비 되게 괜찮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저는 패딩에서 의외로 놀랐습니다. 제가 그 푸퍼쇼 패딩 하나 있는데 제가 구매할 때 할인 더 받아서 4만원대에 구매를 했거든요. 지금도 5만원대, 제가 작년에 구매했으니까 5만원대로 알고 있는데 이거 요물입니다. 요거 진짜 가격 대비 너무 따뜻하고 생각보다 가볍고 패션적으로도 괜찮고 참 잘 만들었다 생각이 들고요. 뭐 코트 같은 것도 무신사가 깔끔하게 잘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사실 데님류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입어본 적도 없고 뭔가 데님이 부각되진 않아서. 근데 코트 이런 것들 나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는 것 같고요. 가격대는 어떠하냐? 저렴합니다. 뭐 반팔이 만원대, 뭐 긴팔도 뭐 만원에서 2만원대, 셔츠 맨투맨이 뭐 한 3만원 전후, 슬랙스나 데님도 뭐 한 3만원대에서 6만원대, 뭐 블레이저나 아우터류들도 뭐 10만원 넘는 게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코트류들도 뭐 한 12, 3만원대, 패딩은 진짜 5, 6만원대 패딩들도 있고, 이제 경량 패딩 요새 유행하는 것들도 10만원 언더이니까요. 그래서 가격대 보면 진짜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교할 만한 브랜드들로는 일단 스파 브랜드들은 다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이제 탑10도 이제 대중적 스파 브랜드로서 대량 프로모션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무신사 스탠다드랑 좀 비슷한 결이 있고, 또 에이세컨즈. 근데 에이세컨즈는 요새 조금 좀 죽은 느낌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도 예전에는 에이세컨즈 이게 삼성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일모직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에이세컨즈 옷도 좀 많이 구매를 했는데 요새는 생각보다 퀄리티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에이세컨즈 옷은 제가 잘 안 입고 있긴 한데 어쨌든 에이세컨즈하고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파오. 물론 이제 스파오는 조금 더 콜라보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캐릭터 중심으로. 그런 점에서는 좀 다르지만 어쨌든 스파 브랜드다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고요. 해외에서는 이제 유니클로는 빼놓을 수 없죠. 약간 퀄리티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물론 퀄리티만 보면 유니클로가 살짝 위긴 하지만 기본 방향성, 타임리스, 베이직, 미니멀리즘 이런 걸 봤을 때 유니클로와 무신사 스탠다드는 늘 비교가 되는, 매출 비교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무지, 역시 마찬가지로 라이프 스타일을 담아낸 미니멀리즘 측면에서도 좀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무지는 좀 더 그 라이프 스타일에 가까워서 의류 말고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고, 무신사 스탠다드는 대부분 의류들이지만 어쨌든 그런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가격대는 좀 차이 나긴 하지만 약간 코스나 아르켓도 스파 브랜드의 일종으로서 좀 비슷하지 않나. 물론 당연히 코스가 좀 더 디자이너틱하고, 아르켓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신사 스탠다드보다는 좀 업스케일된 그런 느낌의 베이직을 보여주고 있지만, 미니멀리즘, 베이직 측면에서는 좀 비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신사 스탠다드는 제가 봤을 때 전략적으로 잘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그 브랜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이제 무신사 스탠다드에는 남성 의류들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남성 의류가 잘 되자 이제 여기서 확장해서 여성 의류, 그리고 아동, 거기다가 스포츠와 뷰티까지 계속해서 무신사 스포츠, 무신사 뷰티 이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한 번에 확 확장했다가 잘 안 되면 낭패잖아요. 근데 이렇게 돌다리도 두드려가면서 조금씩 확장하는 모습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가 한국 20대가 뽑은 가장 선호하는 스파 브랜드 1위에 뽑혔다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가격대가 저렴하고 또 기본템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독특한 옷을 입더라도 하나 정도 독특해야지, 다 독특하면 이상해요. 여러 가지 기본템 사이에서 하나가 독특해야 되는데, 그 기본들을 무신사 스탠다드가 가성비 있게 잡아주고 있어서 20대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브랜드지 않나 싶고요. 기존에는 이제 온라인 몰만 있었다면 요새는 이제 매장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죠. 홍대나 강남, 명동, 여의도, 저 여의도 IFC 제가 사무실 바로 앞에 있는데 IFC에도 무신사 스탠다드가 있어서 제가 가끔 가서 보거든요. 그렇게 점점 오프라인으로 확장해 나가는 모습도 접근성적인 측면에서 좋다 생각이 듭니다. 무신사 스탠다드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 중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데이터라고 보는데요. 사실 패션 플랫폼으로 시작이 됐었고, 무신사 자체 회원 수만 1,500만 명이 넘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3분의 1 정도가 무신사 스탠다드의 회원으로 있고, 그 다음에 월간 이용자 수가 500만이니까 어마어마한 수치인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데이터가 이미 자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어떤 핏이나 어떤 사이즈, 어떤 컬러가 잘 팔리고 또 트렌드인지를 데이터를 근거로 빠르게 파악하고 또 캐치하고 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무신사 스탠다드가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잘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CEO의 어떤 그 문제나 이런 게 없으면, 뭐 실제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어쨌든 기업의 그 위험 요소 중에는 이제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만 없다면 무신사 스탠다드는 그냥 앞으로도 쭉 계속해서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면 무신사 스탠다드는 무신사가 쌓아올린 데이터, 커뮤니티 헤리티지 위에 타임리스와 미니멀한 베이직을 올려놓은 한국형 스파 브랜드의 표준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천편일률적인 룩을 만들어낸다, 왜냐면 워낙 인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문해 난다, 무신사내 난다, 약간 이렇게 좀 비하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도 트렌드는 놓치지 않되 과하지 않은 보편적인 센스의 기준을 20대, 즉 패션 초년생들에게, 왜냐면 돈이 없는 나이다 보니까, 또 본인의 어떤 그 확고한 가치관이 없는 나이다 보니까 그때 좀 그런 기준들을 형성해 줄 수 있는 그런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기본템을 어디서 살까 고민합니다. 근데 시대마다 조금씩 답은 바뀌죠. 그리고 아마 2020년대 지금은 무신사 스탠다드가 그 위치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성비만으로 성공한 브랜드였다면 이렇게 오래 사랑받기 어렵습니다. 오늘 알아본 것처럼 철학, 데이터, 핏, 확장성 등이 만들어낸 한국형 스파 브랜드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의 옷장 안에 들어있는 그 한 벌, 그건 단순한 베이직이 아니라 한국 패션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물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브랜드 읽어주는 남자 김원식이었습니다. 대꾸 알죠? 안녕.